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현탐입니다. 오늘 주제는 MBTI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MBTI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MBTI가 무엇이냐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 쿡 브릭스가 심리학자 칼 융,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검사가 정말 잘 나왔다고 봐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많았다면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MBTI가 나온 목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보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면 더 잘 소통할 수가 있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MBTI입니다. MBTI는 4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 이 4가지 기준을 조합을 하면 16가지 성격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감각형이, 직관형이니, 인식형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개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4가지 기준의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I냐 E냐. 이건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E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고, I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실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심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을 통해서, 즉 나의 외적 영역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으면 E, 그래서 외향성이죠. I는 그 반대로 사람 많은 데 가거나 사람 만나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기가 빨린다고 하죠. I는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심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혼자만의 시간, 즉 나의 내적 부분에서 에너지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I는 생각이 많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 많습니다. 반대로 E는 내부적인 생각보다는 외부와의 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을 먼저 많이 꺼내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인싸가 많죠. 예전에는 저는 인싸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계속 저렇게 관심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요,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렇지 생각을 했었는데 MBTI를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I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면 힘들었구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 힘들었구나,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든 조용히 내 역할만 충실히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묻어가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2번째 항목은 정보 수집 방식입니다. S는 있는 그대로 오감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이죠. 비 온다, 춥다, 덥다. 반면에 N은 있는 그대로 오감보다는 또 다른 감각, 육감, 직감,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N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보라고 하면 같은 S는 유니콘 없는 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N은 뿔 한번 만져보고 싶다, 타고 날아다니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MBT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초능력 알약이 개발된다면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있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그 초능력 알약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N의 성향을 이해하고 나서는 심각하게 고르는 척,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N과도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T와 F로 나뉩니다. 실제로 결정을 내려서 그게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슈도 많죠. 먼저 T입니다. Thinking, 사고형이죠. 논리와 객관적인 상황,
사실 효율을 증시합니다. 그래서 말도 돌려서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성적인 F들한테 T발놈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다음은 F, 필링, 감정형입니다. 사실 상황, 논리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감정, 관계, 느낌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T보다는 훨씬 감성적입니다. 흔히 T는 F보다 공감력이 떨어지고 F는 T보다 지능이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공감력을 말씀드리면요. T와 F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저는 T 중에서도 극 T인데요. 저는 예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이제 제가 몸이 완전히 딱 꼈거든요. 운전석이 밀고 들어와서. 그 상황에서도 저는 몸이 껴서 안 빠지네. 119에 전화해가지고 빼달라 해야겠다. 그렇게 119 전화하고 그리고 뒤에 같은 일행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그 일행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고 났으니까 와서 너무 놀라지 말고 주변 교통 정리 좀 해달라. 그렇게 하고 또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날 또 이제 부모님과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이 상태면 내가 병원을 입원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 약속은 못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다시 전화를 주겠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야 아이고 아프다. 내가 왜 운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냈을까 막 좌절하고 막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T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감정적으로 아이고 어떡하노 막 이렇게 위로보다는 상황 해결이 먼저니까 상황 해결을 먼저 해주고 싶어 합니다. T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의 공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인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F 입장에서는 좀 빡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헐 어떡하노 힘들겠구나 이렇게 먼저 감정적인 위로를 하려고 하는 학습화된 T가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감정적인 공감을 하려는 T를 내면 감정적인 감각이 발달한 F는 그 억지 공감을 기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T와 F의 갈등이 더 커지는 꾸픈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F분들은 T가 공감은 안 해주고 해결책만 제시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T분들은 감정적으로 먼저 위로를 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가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이것도 편견이라고 봅니다. F분들 중에서는 같이 울고 웃고 충분히 감정적 공감을 잘 하시면서 해결책도 딱 멋지게 제시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다음은 P와 J입니다. P는 인식형, J는 판단형입니다.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P는 그때그때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서 상황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계획성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J는 판단형이죠. 미리미리 판단을 딱딱딱딱 해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완벽, 깔끔함을 추구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 융통성이 부족하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P입니다. 일전에 영상도 올렸지만 제주도 혼자 여행 갈 때 비행기, 렌터카, 숙소 이것만 딱 정해놓고 갔어요.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가방도 백팩 하나만 메고 갔습니다. 자기 전에 폰 보면서 내일은 어디 가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점심 먹으면서 폰 보다가 즉흥적으로 여기로 가야겠다. 일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딘가 얽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여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규율, 규칙, FM 이런 틀에 박힌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또 드릴 말씀은요. 세상에는 P와 J가 골고루 있죠. 같이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P 입장에서는 J가 계획을 세워오면 계획을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잘 따라주고 J 입장에서는 P가 너무 계획도 없고 자유분방하다고 한심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BTI라고 하면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규격화시킨 거 아니냐, 사람이 수십억인데 어떻게 16가지로만 나뉘냐,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MBTI는요, 세상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한 게 아니라 분류를 한 겁니다. 남자, 여자로 분류하면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사상의학으로 분류하면 4가지로 분류가 되죠. 저를 예를 들면 내가 남자에 속하고 소음인에 속하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므로써 나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듯이 제 경험상 MBTI 또한 나를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나마 남은 계속
파악하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입만 어떻고 전만 어떻고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막 관찰도 하고 평가를 하고 막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MBTI는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타인과 더 잘 소통이 되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MBTI에 너무 과몰입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사람을 남자, 여자 두 분류로 나눴다고 해서 남자는 모든 성격이나 성향이 다 똑같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든 성향이나 성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MBTI도 16가지로 나뉘었다고 해서 이 유형은 모두 다 성향이나 성격이 그렇고 성품이 그렇다? 어떤 MBTI는 좋고 어떤 MBTI는 나쁘다? 이렇게 선입견,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를 그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도구로서 활용하셔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 건강, 몸 건강, always 해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